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6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제가 사실은 보라랑 사귀고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그 누굽니까? 그 필독이라는 친구가, 저는 필드독 들개고요. 이분은 필독이라 그래서 느끼는 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개를 느껴라? 개가 느낀다? 뭘 해도 이상한데. 그렇습니다. 가가 개를. 반려견을 사랑하자 이런 모임 같아요. 아 그럼. 네. 몇 년 전에 썩었네. 몇 년 전에 이 필독이라는 친구가 뉴스에 올랐을 때도 주변에서 막 농담했어요. 야, 너 네 닉네임 막 이랬는데 사실 둘 다 별로 좋은 닉은 아닙니다. 이분이 용감한 형제가 키우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데 어떤 그룹에? 빅스타라는 그룹의 멤버인데 음. 이게 안 됐어요. 왜요? 뭐 그냥 뭐 안 된 거지 뭐 왜는 모르지 그냥 보라 씨랑 사귀는데 왜? 안 됐는데 작년에 히터 스테이지라고 엠넷에서 하는 그 댄스 프로 있었는데 네. 경연 프로 같은 거 거기서 같이 출연했거든. 아마 두 거기서 분이? 좀 더 가까워진 게 아닌가. 왜냐면 그때 보면서 느낀 게 그때 거의 필독이 친구가 되게 진주인공처럼 확 이렇게 포커스를 받았어요. 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 그래서 저 친구 되게 얼굴도 잘생겼는데 춤을 되게 잘 추는구나. 진짜 춤꾼이더라고. 근데 둘이 그렇게. 저희 청취자분께서 많은 분들이 음. 필동님인 줄 알았다며 축하한다며. 내가 왜 축하를 받았어? 일단 실검. 일단 실검 1위. 어떻게든 좋은 거예요. 그럼요. 뭐가 좋아? 따뜻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아니, 그리고 그 프니엘이란 분 있잖아요. 네. 예, 그 아이돌 중에 남자 네. 아이돌. 탈모 아이돌이죠. 그렇죠. 예. 70%까지 진행됐다고. 예. 근데 우리 본인이 오픈하시는 분이구나. 예, 작년에 방송 초창기에 그 아이돌 지망생인 거의 그 탈모로 거의 고통받고 맨 처음 있는- 사연인가 그랬지 않아요, 우리 그죠? 그 사연이 왔었는데 혹시 그분 아니냐? 라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그분인지 아닌지 저희는 모르죠. 저희가 알 방법이 없어요. 본인만 알아요. 네. 뭐 그렇다고도 이제 바빠서 연락 못 주시지 않을까.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 내 기억으로는 연습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는데 연습생이라 속여서 보낸 건지 진짜 연습생인지 모르죠. 뭐 다른 사람인 건지 저희는 모릅니다. 네, 알 수가 없어요. 저희라고 뭐 무슨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면은 그냥 그런갑다. 탈모인갑다. 맞으나 보다. 남자인가구나. 뭐 이런 거지. 아이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탈모인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대표님 맞다. 네. 트와이스 다녀오셨죠? 아 그렇습니다. 맞아. 예, 트와이스 콘서트 그 뭐- 갔다 오셨죠. 예, 트와이스 콘서트 후기를 조금 일단 말씀을 해주시죠. 뭐든지 공짜는 좋다. 아, 공짜로 갔다 오셨구나. 박 박사가 아, 맞아. 표 하나를 나에게 줘가지고 근데 그 남성 공연을 한번 그 표를 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성 팬과 여성 팬의 차이를 좀 느꼈대네요. 그러니까 여성 팬덤은 좀 이런 경향이 있나 봐요. 사다가 마지막에 자리가 비면 그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게 좀 그러니 하나 더 사서 친구를 주더라도 데리고 간다 이런 분위기인데 남성 팬은 사다가 자리가 안 좋은데 저 자리 났네 하면 그 자리를 사고 자기 자리를 판대요. 그러니까 남녀 팬덤의 화력 차이가 이런 디테일한 이런 데서 데서 나는군요.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왜냐면은 팬덤 규모로 봤을 땐 비슷한데 이상하게 훨씬 더 많이 팔린단 말이죠. 2-3배 정도 난다라고 추정을 하던데 어쨌든 그게 이런 게 아닌가. 돈을 쓴다. 네. 내 새끼들한테 돈 쓴다. 그렇죠. 뭐 갔다 와서 잘 봤습니다만 그 뭐랄까 안타까운 일이랄까. 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늘늘 얘기했지만 이 아이돌들 실력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돌들의 실력이 좋으니까 이게 이게 좋은 재료야. 좋은 악기인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에 주변인들의 어떤 그 컨텐츠 기획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좋게 좀 이걸 구성지게 하면 좋을 텐데 뭔가 악기만 믿는 건가? 약간 뭔가 이 애들의 피지컬에만 기대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잘하고 좀 더 멋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도 좀 별로였고 너무 MR 그냥 날로 튼 그런 기분에 애들만 열심히 하고 약간 예전에 왜 드림걸즈에서 그 영화에서 비욘세만 믿고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애들이 막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나올 때 막 걔들이 막 뭐 난 너의 뭐 여자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영상 나오고 하면 애들이 막 환장한단 말이야. 그쵸. 나도 좋더라고. 근데 좀 더 사람을 녹일 수 있잖아. 사실 그게 작정하고 만들려고 하면은. 근데 그 작정하고라는 게 콘서트의 퀄리티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CD로 듣던 거 그냥 한번 똑같이 한다라는 게 그게 별 감흥이 없어요. 내가 옛날 드림 시어터 때 내가 봐서 알아. 그 감흥이 없어. 내 눈앞에서 해주는 걸로만 감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콘서트 길잖아요. 네. 근데 그건 쇼란 한두 말이야. 곡이지. 그건 쇼란 말이야.
그럼 이제 처음 두고 와 신난다 이분을 직접 영접하다니 이거는 이제 두세 곡이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그 전성기 때 그 한창 때 보아 일본에서 했던 콘서트의 그 DVD나 블루레이를 네. 보면 단순히 보아의 능력이 출중한 걸 넘어서서 그 콘서트를 하나의 쇼로 생각해서 기획해내는 그건데 약간 왠지 그냥 솔직히 보면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뭐 이렇게 얘들도 열심히 하고 팬들도 성이 있는데 왠지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스태프들의 어떤 메인들은 누군가가 왜 마치 뭐 이 정도만 되면 다 팔리는 거 아니야라고 대충 생각하는 기분이랄까. 가둬놓은 열심히 물고기. 일하네. 그래서 괜히 더 성의 있고 더 좋은 거 보여줘야 되는데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어서 살짝 약간 아쉬우셨겠군요. 좀 아쉬웠죠. 그리고 콘서트를 뭐 이렇게 길게 체력이 후달린다. 아재 팬들은 뭐 이렇게 길게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제가 잠시 정신이 또 혼미해졌어요. 뭐 우리 박 박사 나한테 응원봉도 주고 그 응원봉 좋더라고요. 그거 되게 귀엽더라. 아니 그게 롤리팝 같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앱이랑 연결해 놓으면 센터에서 메인 음향과 이걸 담당하시는 그 조명팀이 전체 관중들이 들고 있는 그 응원봉을 색깔을 다 조절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꺼번에 신기하다. 색깔이 확 바뀌고 확 바뀌어.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난 말로만 들었다가 나 혼자 집에서는 해봤지. 네. 앱으로 했지. 근데 한꺼번에 이제 그걸 연결해 놓고 좌석 번호 자기 연결해 놓으면 앱에다가 그럼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연 중에 그게 확 변하는 걸 보고 신기한 거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왠지 IT 강국인가? 이런 기분이 있잖아. 진짜 신기하다.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러블리즈 콘서트 토요일 네. 양도 받습니다. 티켓팅에 실패해서 처절하게 금방 해주고 매진됐다면서요. 약간 안표상도 많은 것 같더라고. 역시 또 게다가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게 남자 아이돌들은 여성 팬들이 안표상들이 뭐 10,000원씩 붙이고 하거든요. 예. 그걸 다 신고를 매겨가지고 거의 그런 문화를 근절시키다시피 했는데 이쪽은 아직 이쪽은 남자들이 그냥 그럼 10,000원 주고 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근절이 안 되는구나. 약간 그게 없어. 그래서 혹시 1층 토요일 혹시 좀 스탠딩 말고 네, 대표님이 체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네, 좌석이랍니다. 좌석을 좀 DM 양도해 주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네, C열이면 좋겠습니다. 엄진근하게. 메일 주세요. 네. 저희 북콘서트 네. 제 신간의 북콘서트가 7월 22일에 토요일 2시에서 4시 사이. 충정로에서 벙커원. 그렇습니다. 충정로 벙커원에서 하게 됐고요. 사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회자를 캐스팅했어요. 누가 하세요? 마사오님이세요. 그렇지. 자, 좋네요. 그래서 마사오님이 기획한 행사를 네. 제가 또 이 자리에서 광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맞아. 뭐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인 여성분 한 분을 모셔와서 7월 9일 날 팬사인회를 하시는데요. 이분 엄청 유명한 분이라면서요? 엄청 유명한 분이고 아주 많은 한국인 남성분들이 이분의 존재를 알고 계시고요. 전설의 레전드라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EDD-202라고 하는 대표님 표정. EDD-202라고 하는 전설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우리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 뭐 이렇게 도쿄 거기 공원도 가고 무슨 호텔도 가고 그거죠 이거. 그 마사오님이랑 같이 뭐 이렇게 하셨던 뭐 프로그램 만드셔서 그분이 네. 그거 하신 주인공인데 네, 이 네. EDD-202에 나오는 실제 장소를 탐방을 하시면서 사진을 다 찍어서 진정한 덕후의 네.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 실제로 그게 찍힌 동영상이 찍힌 방까지 실제 예약 호텔 방까지. 예, 호텔 방까지 직접 계측을 해서 가가지고 이제 그걸 하셨는데 계측은 왜 해요? 바로 그 방이 아니면 아니니까. 자, 누굽니까? 사쿠야 유아. 사쿠야 유아 씨를 상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사오 형님께서 이분을 모셔와서 팬사인을 하시고 사회를 보시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7월 9일이고요. 뭐 정확한 내용은 마사오님이 직접 공지를 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좀 어디에요? 이거 사실 지금 마사오닷컴에 올라와 있을걸요? 마사오닷컴? 네. 그거 말고 좀 더 보편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렇게 7월 9일 바트 있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 이제 이거. 처음 들었어. 저는 건너서 얼핏 듣긴 했는데 제가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 정확한 상황, 정확한 일정은 마사오닷컴 홈페이지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하나투어 V홀이란 데서 한다고 합니다. 하나투어 V홀. 7월 9일 일요일 날이고요.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사가 유료죠. 유료죠. 티켓을 사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가격은? 정작 왜 북콘서트 얘기보다 이게 더 길어. 내 말이.
자, 티켓 가격이 있습니다. 77,000원이고요. 네. 예, 마사오닷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 무통장 입금 그다음에 또 뭐죠? 계좌이체만 가능하시죠.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 왜 안 돼? 아니 이벤트가 이렇게 바트 있는데 심지어는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쇼핑몰에 가야 살 수 있고 거기에다가 계좌이체랑 그러니까 카드는 왜 안 됩니까? 내 말이.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가? 이거는 마사오 형님의 이 게으름은 자신감의 발로다. EDD 202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태무진 투덕한 출판 기념회는 티켓이 가격이 없습니다. 저 이거 선착순이죠. 그냥 선착순이에요. 네. 예, 그냥 오시면 되고요. 오픈 시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셔서 이제 이따가 저희 시작하면은 같이 하시는 요렇게. 예, 그래서 뭐 많이 와 주시면 되겠고요. 없습니다. 요구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앉아 있는데 입이 좀 심심하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그 카페를 겸하고 있으니까 음료수를 한 잔 사드시면 된다. 뭐 약간 요 정도고요. 그렇습니다. 77,000원에 마사오님. 이게 현장 무료의 판매는 아직 잘 필독. 모르시겠다고. 예. 이거는 도덕적 차이다. 아니 전설의 레전드를 모시고 오는데 뭐 맨손으로 어떻게 모시고 와요. 하는 수 없잖아. 자,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네, 저희 몰 주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얘기닷컴이고요. namyegi.com입니다. 네이버 페이도 됩니다. 네, 맞아. 저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내가 이걸 하려고 얼마나 진짜 진짜 힘들었잖아요, 대표님. 얼마나 속을 끓었는데 이걸 홍보를 안 하고 있었어. 우리는 마사오닷컴과 다르다. 그럼 카드도 되고 네이버 페이도 되고. 모든 것이 구비돼 있다. 다만 상품이 많이 없을 뿐 아직. 자, 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부터 아날람을 열심히 정주행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사연 신청해봅니다. 뭐 용기를 크게 안 내도 됩니다만은. 자, 정치 성향이 다른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신 여성 사연자분이에요. 원래부터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대학 다닐 때 제가 사회과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정치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하는 분위기에서 공부했습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치 성향이 맞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어느 정도는 제 성향을 숨기고 조용히 지내왔어요. 현재 남자친구와도 서로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고 사귀게 되었고 젊은 사람이니까 내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 정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작년 최순실 게이트에서부터 촛불 집회, 탄핵, 대선까지 시국이 시국인지라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쩌다가 남자친구한테 저번 대선에 누구를 뽑았냐고 물어봤는데 처음엔 놀러 가느라고 선거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박근혜를 뽑았고 여자라서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뭐 여권 신장, 양성평등에 관심 사람도 아니고요. 암벽 등반을 하는 김자인 선수에 대해서 무슨 여자가 저렇게 팔뚝이 굴냐고 여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크게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매주 촛불 시위에도 열심히 나갔고 남자친구와 같이 가고 싶었지만 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 다녔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남자친구가 박근혜는 사실 잘못이 하나도 없고 최순실이라는 나쁜 여자의 꼬임에 속아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꿈까지 꿨습니다. 꿈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꿈입니다. 그랬다는 게 네. 아니라 꿈을 꿨답니다. 이후 조심하려고 했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몇 번 말다툼을 했고 모든 것을 최순실 탓으로 돌리고 이명박이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평가하는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읽는 제가 충격이에요. 그래서 서로 정치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는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계속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단순히 선호나 커피를 좋아하는 등의 기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나면서 가치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너무나 저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깊은 대화를 못하고요. 영화 어땠냐고 물어보면 남친의 대답은 과거 회상씬하고 현재 장면이 헷갈리지 않게 나와서 좋았어. 이 정도입니다. 만난 지 1년이 넘어서 정도 많이 들었는데 더 정들기 전에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자, 여기까지고요. 사연은 이게 종교만큼은 아니지만 정치 갈등도 연인 사이에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 그냥 사람 사이에 보통 일은 아닌 거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원래는 불교도였어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아내가 아주 독실한 개신교도인
연인인데 결국은 부부싸움도 하고 어쩌고 하다가 아내를 위해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제 친구가 완전히 한 수 접어준 거죠. 그런데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보다 더 힘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기로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종교는 비논리적인 거잖아. 믿기로 하는 건데 이 정치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바고 거기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종교도 마찬가지지. 이데올로기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서 그런 식으로 자리 잡는 거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냥 뭐 어떻게 생각을 해석을 하는 순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의 어떤 신념 체계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뭐 하느님이든 저기 뭐 트럼프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뭐 트럼프도 종교적이죠. 오래전에 저희가 남자친구가 일별을 해서 고민이에요 하는 사연을 푼 적이 있었어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한데 근데 말이죠. 남자친구는 알아서 충돌을 피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가? 네.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 사연의 지금 이 내용만 갖고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분이 남자친구가 대화를 하는 동영상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무슨 대화를 무슨 어법으로 무슨 태도로 무슨 표정으로 하는지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녹취도 아니고 동영상을. 표정과 태도까지 그렇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솔직히 말하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도 너무 띄엄띄엄 제 느낌에 이 사연만으로만 보기에는 사람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기분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분이 뭐 젊은 사람이니까 제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 정도라고만 생각했다.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주변에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쉽게 일반화를 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대충 그렇겠지라고 믿어버리는 생각 자체가 너무 순진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친구가 숨어서 일밍아웃 안 한 일벤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보고요. 거기다 뭐 예를 들어 여기도 남자친구가 뭐 박근혜를 뽑았고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자라 잘할 것 같다. 네. 난 사실 그러니까 이거랑 김자인 얘기 선수 얘기할 때도 왠지 이게 남성분들이 태반이 섬세하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그런 게 업데이트가 많이 되셔서 어떤 정치적 올바른 언어를 순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닌 경우 우리 저번 사연인가요? 저번 시간에 말했던 약간 그런 대화나 어법을 원래 그 의도가 아닌데 그런 언어화가 돼서 오염돼서 그냥 그런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장 관리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 박근혜를 여자라서 진짜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 중에 디테일 중에 이런 분도 계세요. 뭐냐면 진짜로 여자들이 똑소리 나게 뭘 잘한다라는 꼼꼼하게 기분에 일을 한다. 그런 기분의 여자라서 뽑았다. 근데 별 생각 없이 뽑은 건 맞는데 그냥 그러한 인식에 기인해서 뽑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 공약을 들여다보고 과거에 그걸 보고 무슨 일을 얼마나 했나 이런 걸 뭐 보고. 이런 거 보고 그렇게까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추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한 게 너 때문이다 그건 좀 너무 과잉이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자인 선수도 제 보기에는 이분의 취향을 얘기한 건데 나는 팔뚝 굵은 여자가 별론데 그게 왠지 그 언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거 제가 너무 호혜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사람을 좀 호혜롭게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내용이 좀 전투적이라서 그 팔뚝이 굵은 여자는 내 취향이 아니다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냥 아유 여자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근데 나는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든 여자를 보고 저거 젊은 남자 그런 눈도 사람도 있지만 야 너 지나가다가 우리 때처럼 길거리 담배 핀다고 팔뚝 왜 굵어 이러진 않는다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팔 좀 걷어봐. 지하철에서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너 일로 앉아봐. 너 팔뚝 왜 굵어? 너 팔뚝 왜 내 종아리만 해? 이러면서. 넌 이러면 안 돼. 여자 아니야? 이러면서 미친놈이잖아. 난 사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럼 또 즉석에서 방청객 생기고 옆에서 누구 기록하고 있고. 네. 동영상 찍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보편적인 태반의 이런 류의 남성들이 그런 언어들이 좀 오염된 상태에서 그렇게 좀 일반화된 좀 옳지 않은 정치적 올바르지 않은 표현들을 순화하지 않고 쓰다가 이제 그런 오해가 되는데 대부분 그럼 거기서 공격이 들어올 때 내가 이게 언어가 오염되는지 내 생각이 그 언어와 조금 결이 다른 건지를 꼼꼼하게 생각을 해서 사실 이게 말이야라고 하지는 잘 못해요. 특히나 남성분들이 특히나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개새끼 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고 뭐 성희롱 하는 사람이라든가 권위적인 남성 또 뭐가 있죠 이런 류의 남성들 아니 뭐 K군 예. 리버럴님이 결코 아니라 리버럴님의 그 K군이라는 친구군이요. 친구분입니다. 지인이세요. 네. 네. 어쨌든 그런
뭔가 왠지 이 사람 왜 이래? 이럴 수 있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방금 말한 것처럼 혹시 그 언어가 내가 말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여자 일반화해서 네. 너의 생각은 여자들은 팔뚝이 굵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너가 생각하기에 팔뚝이 모두 굵은 종인형 같은 몸매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너가 그냥 팔뚝이 굵은 여자가 그냥 내 취향이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 물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분의 지금 이 어법으로 와서 내가 봐서는 싸우거든. 근데 그리고 이분의 어법이 그리고, 아니라도요. 저는 그렇게 따져서 묻자는데 그렇게 이제 아무리 선선하게 그래서 그 말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드냐고 그렇게 반응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남자들이 저 여자 왜 이렇게 팔뚝이 굵어 여자가 돼갖고 얘기를 할 때 와 정말 팔뚝이 굵구나가 끝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매력 있는데 정말 가능해요. 당연하지. 내 많아요. 취향인데 이렇게 야, 뭔 여자가 저 허벅지가 말벅지야 저거. 아이고 저거 매력 있어. 많아요. 남자들 많이 그래요. 아 진짜? 근데 보통은 말할 때 웬 여자가 허벅지가 이렇게 굵어까지 해서 끝나더라냐. 아니 근데 그 다음은 보통 끝나던데? 잘 얘기 안 하지. 속으로 되새김질하는 건가? 남자들끼리 내 스타일인데 얘기하지. 이러면서. 남자들을 여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 뭔 여자가 저렇게 다리가 굵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가 굵다. 내 임작감인걸? 이러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굵어서 싫어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굵다. 이거예요. 김자인 선수에 대해서도 이 암벽등반 하다 보면 이제 근육이 팽창돼서 게다가 이제 그 팔 근육, 어깨 근육이 돌출되니까 보면은 확실히 강조가 되잖아요. 그거 보고 어이구 굵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가능성도 난 있다는 거지 남자친구분이. 근데 내가 약간 시원님이 그러다 싸운다 네. 따지냐는데 그러니까 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분이 사회학을 전공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영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친구들만 영화 얘기만 해요. 우리는 막 커피 마시면은 술도 안 드시고 술도 그런다면서요? 안 먹고 앉아가지고 저기 한 10몇 시간씩 영화 얘기만 해. 무슨 영화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운 사람들이야. 물론 이제 영화 얘기를 하다 영화에 파생돼서 음악 얘기도 하고 뭐 아. 책도 얘기도 하고 뭐 하긴 드라마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베이스는 그거죠. 그러니까 전공이 이분도 그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좋고 근데 그럼 일단 첫째 나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확인받으면서 내 편과 즐거운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인지 일단 이것부터 따져봐야 되고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첨예하게 한번 그 무언가를 부딪혀서. 내 편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생각은 그런 것이냐라는 거. 우리 왜 저번에 대선 토론에서 네. 유승민이 후보로 나왔을 때 살짝 진보 사람들이 감격했잖아. 보수의 후보가 나와서 되도 않는 소리 하는 주로 홍준표류만 네. 보다가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맞아 대화가 가능하니까. 대화를 하니까 정책 갖고 얘기하고 제가 아는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런 류의 대화가 원하는 건지. 사람의 말을 한다. 근데 사실 대부분이 나도 그렇게 원한다라고 하지만 보통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1번에 가까워요. 나와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를 거의 사상 검증하려고 드는 느낌이 좀 강하고. 그러니까 그 사상 검증의 최종 목표는 귀순이죠. 그렇죠. 나의 편으로 이 자유대한의 품으로 귀순시키는 거지 상대를.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엔 이분이 아까 그 얘기했던 박근혜를 찍었다 남자친구 뭐 했다가 그 부분을 첨예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싸운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말을 듣고 보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지, 사실 이분도 그러니까 얘기할 자세가 된 게 아닌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아까 저기 필동님이 추측하신 것처럼 왠지 남자친구가 피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기 싫으니까. 그 느낌이 솔직히 그 명시는 안 돼 있는데 그 냄새가 나잖아.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아마도 남자친구의 지성이나 그런 사고의 수준이 자기 레벨만 못한 열등한 그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맞거든요. 영화 죄송하지만. 얘기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20대 때 이제 그 좌파 빨갱이가 되고 나서 뭐 박정희 찬양하는 그런 어르신들 굉장히 한심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 동년배 중에 사람이 정치 관심 없으면 뭐 그냥 이 정도잖아. 이 나이 때 정치 관심 없는 그런 친구들 그런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그냥 부모가 1번 찍으면 따라 1번 찍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게 물론 저는 정치적 성향이 사연자분과 저와 정치적 성향이 맞고 당연히 이번 대선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을 찍는 게 시대 정신에 맞다고 저도 믿어요. 그것보다는 홍준표를 찍지 않는 것이. 저도 믿고 그래서 홍준표를 찍은 사람과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저의 오만이겠지만 제 기분상으로는 말싸움을 하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치적 성향의 한 측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전체가 규정이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친구분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맹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를 찍은 사람, 이명박이 역대 대통령 중에 일을 가장 잘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로 이 사람이 자기만 못한 사람이 쉽게 되지 않아요. 거꾸로 말하면 남이 나보다 열등해진다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해진다는 거잖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쉽게 우월해지지 않아요. 제가 제 고모부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큰 고모부를. 이분이 성품이 굉장히 양반이시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소문이 나신 분이고 굉장히 품성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뭐랄까 묵묵한 노동을 평생 해오신 분이고 재산도 꽤 있으신데 결코 티도 안 내시는 분이고 정말 조선시대 긍정적 의미의 양반 같은 분이거든요. 이분이 박정희주의자세요. 박정희주의자에다가 숙골의 대명사 조갑제. 네. 그 할배가 어디 가서 강연회 하고 그러면 가서 듣고 박수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것만 스틸컷으로 딱 잡아가지고 이 사람 보면 한심하네. 한심한. 근데 그분의 정치적 성향이 정치적인 면에서 그분이 그쪽인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영화 취향도 마찬가지예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쁜 건 아니잖아. 그리고 거기서 말해봐라고 했을 때 별말이 없었다고 해서 그의 지능과 지성과 혹은 어떤 수준을 의심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치면 저기 이공계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실 테니까 이거 라디오 있잖아요. 이거 기판 이러는 순간 나 머리 하얘지잖아. 그러잖아. 어디서 맥스웰 방정식도 모르는 게 핸드폰을 쓰고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왜냐면 내가 또 특히나 이분이 요 문장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 싶다 한 게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이분의 문장을 최대한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정치가 단순히 선호나 커피를 좋아하는 기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는데 바로 난 요 문장에서 딱 걸린 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인식의 체계는 네. 어떤 한 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선호에서 이루어지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이게 뭐 말싸움을 이기려고 인문학을 공부했든 그냥 뭐 좋아서 커피를 먹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의 맛을 따지다가 네. 커피의 이 맛의 제조 방식을 따지다가 거슬러 올라가면 뭐. 브라질에 비가 오면 스타벅스 주식이 널뛴다는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남미의 수탈과 유럽이 아프리카 가서 얼마나 깽판을 쳤는지에 대한 서글픈 역사까지 다 보게 된다고. 근데 그거는 거기에 근데 그런 걸 요즘은 인문학이라고들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게 바로 세상을 보려는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을 만든 거에 8알은 만화가랑 영화 감독이거든. 그분들이 좋은 말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어렸을 때 내가 만화 보고 영화 볼 때 우리 아버지는 100% 무조건 단 한 번도 긍정한 적이 없어요. 만화나 보고 영화나 쳐보고. 딴따라한 텔라고 저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 말이 그 말이랑 똑같거든요. 아버지 생각에는 국영수를 해서 법대나 가서 판검사 해야 되는데. 판검사나 해야 되는데 세상이 남자가 요걸 바꿔볼까? 하지만 남자가 단순히 영화나 음악을 좋아하는 등의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는 얘기한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병우 같은 사람 보면서 저래야지라는 거지. 떳떳하잖아 저렇게. 죄를 지어도 저렇게 당당하잖아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 정치에 대해서 여성적으로 그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남자가 그래도 자기 개발도 좀 하고 자기 미래도 좀 준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영화 보면 이게 그 장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한두 시간씩 얘기하고 자기 뭐 취직 공부는 안 하고 더 정들기 전에 정리해야 할지 고민해요. 이렇게 거꾸로 그대로 뒤집어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이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보는 방식이 굉장히 내가 보기에 되게 협소하거든요. 그 사람을 자기 기준에서 뭔가 위아래로 보고 있다는 기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와 좀 다른 개별 개체로 생각을 해서 뭐야? 라고 이렇게 넌 뭐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 정체를 알 수 없는데 전투력이 나보다 밑에 위에 어떤 생각? 어디 민주당 저기 뭐 새누리 뭐 어디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 발정제 뭐 이런 것만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네. 근데 저도 20대 때 그랬어요. 영화 뭐 새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영화가 뭐가 좋다고. 영화도 알지 못하는 게 저 좋단다 저거 이러면서 뭐 이럴 수 있지. 근데 그 어떤 선호나 어떤 기호를 모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그가 모른다고 해서 그의 무지를 증명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의 무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고 싶고 그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그 김자연 선수 예를 들듯이 네. 그걸 되게 예리하게 포를 뜨듯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너의 언어가 혹시 오염된 것은 아닐까부터 어. 너의 생각이 진짜 그건지. 근데 그 말만 듣고 그냥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나오시는 적어도 이분이 써주신 사연에 등장한 남자친구는 내가 봤을 때 말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야. 조금 호모 심슨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오해를 더 사는 사람이야. 오히려. 그래서 하다 그냥 알았어. 왜 솔직히 그런 사람 많잖아. 그러다가 괜히 싸움 될까봐. 남자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보통 남자들이 대충 그렇죠. 그러다가 알았어 그냥 미안해라고 끝난단 말이죠. 근데 그런 태도가 그러면 거기서도 한번 예리하게 들어가 보지. 그런 태도가 방금대로 싸우기 싫고 내가 잘 모르는 무슨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식의 태도인 건지 정말 몰라서 몰라.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 바보야 이러는 건지. 그런 태도의 감별조차 되지 않는 거잖아 지금 내 생각에는. 뭐가 일단 좀 불쾌한 거죠. 근데 네. 그 불쾌함의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이 남자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남자분이 사연자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만 못한 좀 정신적으로 좀 떨어진 그런 사람과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라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쾌감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나는데 지금 정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 들 정도 더 있는 정도로 연애 자체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더 정들기 전에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라는 거 보면 사실 이분이 사연자분께서 이 타인들 중에서 특히 자기 남자친구를 밑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상대방을 자기 아래로 보기 때문에 못난 사람과 연애하는 게 싫은 그 불쾌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는 단지 정치 성향이 다르고 말을 좀 못하고 그런 사람일 뿐인데 이렇게 지금 자기 여자친구의 마음속에서 굉장히 못난 사람, 만날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사람 돼버린 거죠 지금.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느낌상. 이게 제 경험상 제가 어릴 때 나 이렇게 음악 좋아하고 내가 음악 좋아하는데 맨날 모르면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잘 모르는데 나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소원이 있었어. 이런 걸 좋아하고 같이 다니는. 같이 콘서트 갈 수 있고. 한 여성분은 이제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였어요. 그분과 만났죠. 음악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게 아니라 너무 다른 음악이고. 그러니까 걔가 얘기해준 음악이 장르가 달라 나랑.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장르가 달라. 처음에는 신기했지. 이런 음악도 있구나 하는데 사람이라고 물론 이분 기준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헛소리 들릴 수 있어요. 선호와 기호의 문제라고 자꾸 말씀하시길래 뚝 잘라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음악을 통해서든 뭐든 세계를 보는 방식은 다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 세상은 다 하나로 돼 뭘로 있어. 시작하든. 거기서 다 들어오는 건데 이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흔히 음악계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락 좋아하는 애들이 일렉트로닉 좋아하는 애들을 볼 때 저 약쟁이 새끼들 이게 있고 약쟁이 새끼들. 일렉트로닉이 락 좋아하는 애들한테 할아버지들이랑 노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기분으로 서로 같이 우린 서로 음악을 좋아하잖아. 월드피스 절대 안 돼. 안 되는 거죠. 장르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서로 그럼 이렇게 돼요. 이게 근데 그때 느낀 거는 그럼 그냥 각자 좋아하는 거 하면서 우린 또 우리대로 좋게 지내자가 좋은 거라는 거지. 굳이 꼭 이어폰을 각자 나눠 끼면서 우리 함께 너무 좋지 않니? 이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은 관계도 많아요. 세계상을 이해하는데. 남편이 박근혜 찍고 자기가 문재인 찍는다고 해서 그 가정이 불행으로 점철될까? 남편이 박근혜를 찍고 아내가 문재인을 찍었어. 그랬더니 그 애가 결국 저기 학원에 가서 우울해지고 아버지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절망, 파괴. 제 옛날에 직장 선배분이 1번 아내와 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통의 보수에만 표를 찍는 무조건 1번을 찍는 지금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1번이지만 네. 이분은 운동고 출신이에요. 그 선배님은? 예, 이 선배님은 운동고 출신인데. 이를 어째? 그래서 서로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고 근데 인정한단 말도 웃기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인정을 해주면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게 되나? 안 해주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투표장도 사이좋게 같이 가고 서로 다른 후보를 찍고 묻지는 않는 거죠. 아니 알지. 그러니까,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묻진 않는 거지 그러니까. 알지. 그 나와서 밥을 먹고 같이 그냥 그런 사이고 지금 애도 둘을 낳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되게 많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선거 지형이라는 게 민주당 아니면 뭐 지금 그 최순실 게이트 사건 터지기 이전에는 새누리당 아니면 민주당이었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부분은 많아. 글 쓰신 거 보면은 이 정치 성향 또 좀 더 남아서 나아가면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치관이라든가 이데올로기가 어떤 인간 사회 코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가 가장 큰 코어.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이 다른 건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예로 커피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코어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이데올로기와 그런 것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커피와 선호의 문제처럼 그거가 다르더라도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고 그렇게 사람들 되게 잘들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자친구와 있는 게 불편하다. 그럼 헤어지세요. 난 솔직히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헤어지는데 왜 헤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내 편,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어떤 토론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듣고 싶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적어도 이 연애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해서 그런 자기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영혼의 반쪽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이런 류의 가치관에서 1번 그게 최종 이상의 단계인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아까 방금 필동님 말씀하신 다른 서로 생각 갖고 있더라도 되게 아름답고 정말 이상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많아요. 있는 네. 정도가 아니라. 근데 이분의 생각은 지금 그런 느낌이라고. 1등부터 100등까지 나누면 1등은 이분이 생각하시기엔 세계관이 같은 사람이 코어를 공유하며 함께 토론과 대화를 해나가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관계. 얘기하는 그게 어떤 1등 커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나는 이제 그 구분 자체가 좀 별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더 정들기 전에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근데 왜 고민인가 싶긴 했어요. 저희 마지막 문장이 더 정 들 것 같으면 들어보세요. 더 정의 이런 걸로 고민하지 이런 마시고. 고민을 하신 자체가 이미 좀 정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분이 앞으로 더 잘 되길 바란다면 정 한번 들어보시는 게 낫고 상관없으면 헤어지세요. 이게 헤어지신 다음에 비슷한 분이랑 사귀세요. 근데 진짜 장담하는데 그게 나중에 지나면 진짜 세계가 협소해져요. 듣는 말만 듣게 돼서 네. 오히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 듣는 건지 나랑 자웅을 겨룰 만큼의 말솜씨가 충분한 사람을 원하는 건지 좀 달라요. 네.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지. 우리가 보통 지식인이란 말이 있고 지성인이란 말이 있는데 네. 명확한 구분은 없어요. 이건 그냥 둘의 차이는 뭘 거라고 제가 수년 동안 고민해서 나름대로 내린 개통철학 결론입니다. 네. 지식인은 말 그대로 그 지식의 양이 결정하는 건데 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태도가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타인에 대한 태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혹은 저 사람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의 어떤 결함이 됐든 단점이 됐든 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의 전체를 규정하는 게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호혜로운 태도 있죠. 이런 태도가 장착돼 있는 상태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저는 그걸 지성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협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분은 사연자께서는 그런 대표님 분석에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동의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전공이 사회학이라면서 네. 자기 전공에 자기가 흥미로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친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놓고 남은 모르는 건데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은 아니야.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코어가 되는 누구나 다 가져야 될 지덕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본인은 전공이잖아. 내가 만약에 영화과 때 야 사람이 살면서 너 영화 안 봐 주말에? 그런데 영화를 모르잖아. 영화를 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야 이래버리면 이거 얼마나 폭력적이니까. 내 전공이랍시고. 똑같이 만약에 남친이 만약에 공대생이야. 만약에 이분이 그죠? 공대생인데 그래. 너한테 정치를 배워서 너의 수준까지 올라가겠어. 내 정치 의식. 연애편지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써주고 막 이러면. 하지만 공평해야 되니까 너도 사람답게 살려면 너도 핸드폰을 쓰고 하려면 맥스웰 방정식은 알아야지. 자 이제부터 주말에 7시간씩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웃길 거 아니야. 협소한 거는 맞는데요. 맞는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영화를 예로 드셨지만 그게 아니라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풍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이게 대화 질이 좋고 막 높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 대화 스킬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하고 싶은데 그건 당연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사실 영화라는 아까 영화 예를 들었지만 영화가 되게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우리가 주제를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 대표님처럼 막 이렇게 컷컷을 분석해서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닌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장면이 오버랩이 안 돼서 좋았어. 이게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게 얘기를 하자는 걸 말자는 것 같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근데 당연히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 얘기하고 싶다 분도 다른 주제도 또 하다 보면 말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서 끊기면 다른 주제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랑. 그러니까 이분은 고민을 하게 되시는 그러니까 거죠. 두 중에 대화 스킬에 일단 대화 스킬이 본인이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상대방이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싶어하지 안 하는 건지 그거를 감별할 수 있는 촉부터 좀 키우시고 왜냐하면 상대방도 분명히 대화를 하고 싶은데 별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과거 해상신과 현재 장면 헷갈리지 않아서 좋았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여기서 그럼 대화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저 옛날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영화를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얘기하는데 그럼 영화를 잘 모르니까 어린 네. 학생들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어떻게 굳이 애써 쥐어짠 거야. 내가 지금 이 영화의 지금 장점이 뭔가 생각해보면 지금 영화 어땠냐고 물어봤대잖아 본인이. 그러면 질문을 받았어. 어떻게 평론을 해야 되지? 그런데 그냥 평론까지 그건 난 조금 평론까지는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영화 보고 나서 그냥 오늘 영화 어땠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근데 그건 평론을 이게 지금 원하는 건 쥐어짠 거. 아니잖아. 과거의 상신과 현재 그러니까 장면이 이분이 쥐어짠 건 이분 맞아. 쥐어짠 거예요. 근데 질문이 평론까지 원하는 건 아닌데. 아닌데 어떤 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압박을 느끼셨던 걸까요? 그렇지. 압박을 느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분의 대화 방식이 강압적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그럼 나는 그냥 말하면 그걸 물고 들어가야지 대화 스킬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과거의 상신과 현재 장면 헷갈리지 않게 나와서 좋았어라고 하면 그러면 네가 본 거 중에 그런 게 엉망진창인 건 뭐가 있어 그랬더니 글쎄 뭐가 있을까? 내 주변에 이제 누가 있냐면 동사소독 보다가 도대체 과거가 언젠지 정이 모르겠어 이런 친구도 있어요. 영화관인데도 나는 왕가위를 싫어해. 이 왕가위 영화를 싫어하는 친구가 나는 과거랑 회상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게 싫어했는데 그러다 보면 웃으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야 근데 나는 그게 또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졌는데 우리 저번주 미스슬론도 과거 회상 얘기 들어가잖아요. 미스슬론 그건 좀 괜찮은데 그건 어떨까? 뭐 이러면서 이게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좀 그 사람이 내 기대치와 조금 낮은 그걸 했다고 해서 나조차도 대화 끊긴다면 나도 대화 스킬이 좀 없는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 아까 말했지 이 사람이 지금 말하기 싫은데 억지로 얘기한 거일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분이 설명 안 해주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오늘은 뭐 좀 남친은 컨디션이 안 좋나? 이러면서 뭐 잘해줘야지 뭐 이러면 되지. 그게 이 한심한 새끼. 이 영알못 새끼. 머리에 뭐가 들어갔고 머리에 뭐가 박근혜 찍고 이명박이나 찍고 말이야. 살아있는 바퀴벌레고. 근데 왜 이렇게 정이 들지? 왜 좋지? 왜 좋지? 왜 매력 있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만큼 만나서 1년 넘게 사귈 정도면 남자친구분한테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귀고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지금 정작 여기 와보니 자기 생각만큼 이상적이지 않아. 그래서 자기 그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을 찝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자꾸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질문을 하게 되기까지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자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다 다른 거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다른 모습을 내가 지금 뭔가 구성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이게 뭔가를 이해하려고 해야지 왜 이거 전형적인 그 입시형 인간형의 그 사고방식이니까 1등급이 안 나왔어. 답이 따로 딱딱 안 나와. 망했어. 이렇게. 끝났어. 이번에 서울대 못 갔어. 글렀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비정한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타인을 견디면서 살 때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주제를 남자친구가 잘 아는 1년 만났으면 알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뭘 좋아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 잘 말할 수 있을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좀 더 본인이 원하는 풍부한 토론이 아니라 풍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분이 토론보다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서로 기피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네. 그게 뭐가 됐든 대화를 하는 방법을 서로 간에 갖춰 나가야 그게 사회과학이든 영화든 간에 범위가 확장되는 거지. 애초에 사회과학이나 영화가 뭔가 심도 깊은 그런 어떤 주제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좀 아니다라는 식으로 들어가는 건 좀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다는 거죠. 생각이 교환이 됐든 아니면 지식의 교환이 됐든 서로 같이 오고 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좀 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아날람이 탈모 이야기 위주로 할 때부터 열심히 들어온 구독자입니다. 아, 모범 구독자시군요. 항상 사연 들으면서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걸 느끼곤 했는데 제가 그 사연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고 세 분이서 그에 대한 답을 내려주시면 그때마다 와,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해서 메일 보내요 라고 시작을 하신 아주 모범 시민이죠. 사연자는 20대 중반의 여자 사람이신데 현재는 어머니랑 둘이 사신데요. 아버님의 사업이 망하면서 겸사겸사 따로 사시는 중이시라는데 이 겸사겸사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영업을 같이 하시고 있어서 현재 오전에 어머니가 나가서 가게를 보시고 오후에는 아버지가 와서 밭통통치하는 식으로 지금 동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긴 대화는 서로 용건이 있을 때만 하시고 어머니가 경제력이 있으시다면 진작에 헤어졌을 것 같다. 그럴 것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는 좋은 아빠였대요. 그런데 예전에 사업을 할 때는 술자리도 잦았고 술집 여자들이 문자를 보낸 것들도 봤던 기억이 있대요. 무슨 문제일까? 어머니는 보고 싶어요. 결제해주세요 이런 건가?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웬만하면 좀 쿨하게 넘겼고 도가 지나쳤을 때에만 크게 터졌다고 그럽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사연자는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바람이라기보다는 한눈 팔았다? 그 정도로 생각된대요. 이게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생각되신다. 네. 어머니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지내왔고 남자친구 얘기도 친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그 모녀 오.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고 그래요. 네, 뭐 직접적인 스킨십 얘기, 뭐 어디까지 그 얘기를 갈까, 뭐 어떻게 해? 이런 얘기만 그건 안 안 하는 돼. 정도래요. 찍어서 보여드려요. 우린 끝까지 손만 잡은 거야. 엄마 이번 주에 그래서 다른 주변 친구들과 달리 부모님을 부모님이 아닌 한 명의 여자 남자로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아, 되게 건강하다. 뭐 이 부분은 어. 그렇죠. 아빠랑 사이가 더 이상 애정이 아닌 걸 알게 되었을 때부터는 엄마도 아빠도 서로 각자 애인이 생겨서 각자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면 이해할 수 있고 대신 엄마는 아빠에게 아빠는 엄마에게 그 관계를 티만 내지만 않았으면 한다고 생각해 왔대요. 그러다가 사건이 생기는데 언젠가 어머니와 둘이 여행을 가셨대요. 그때 어머니의 핸드폰에 카톡이 떴는데 자기랑 같이 오고 싶어, 날짜 잡아, 크크크, 뭐 이런 내용이었대요. 뭐 흔하게 알콩달콩하네요. 흔하게 남친 연인들끼리 여친 하는, 네. 얘기. 그런 관계에 아저씨가 있는 건 대충 알고 있었는데 뭐 밤에 누군가랑 길게 통화하고 카톡하고 이런 건 다 보이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외롭지 않기를 바랐었지만 막상 진짜 보니까 좀 충격이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경험 탓에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굳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남자친구는 뭐 굉장히 다정하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란 사람이 지금의 남자친구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정반대의 부모님을 보고 자라고 살아오다 보니 정말 저 말이 20년 지나도 진짜일까? 라는 의심이 미리부터 들고 그렇다고 혼자서 평생을 살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외로워지는 기분이라는 거죠. 나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삐뚤어진 결혼관을 가지게 된 것 같다는 고민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한평생 한 사람 바라보면서 50년 넘게 남은 인생을 살 자신도 없대요. 이렇게 끝마쳤습니다. 저번에 결혼에 대해 일드랑 일본 드라마죠. 같이 이야기해 주셨던 에피소드 기억에 많이 났는데요. 조금 더 후인 아이들을 다 키운 후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제가 보는 저희 부모님이 전부거든요. 아날람 세 분의 지인분들이나 그냥 저보다 더 인생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뭐 이렇게 주저리 끝을 내셨는데 아이들을 다 키운 후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사연자분하고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연이 좀 어려운 사연이에요. 들어가 있는 맥락이 한두 가지는 아니죠. 네, 예.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비뚤어진 결혼관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자기가. 비뚤어진 결혼관이라는 것은 어떤 결혼관입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말씀하셨으니까 그치. 정상인 결혼관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죠. 그쵸. 아마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히 에버에부터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산다 한 사람과 그 가정을 꾸며서 그 얘기가 그러니까 결혼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런 게 불가능하다. 혹은 그런 게 이루어진 나는 이게 자신이 없다. 그게 비뚤어진 결혼관인가?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비뚤었다고 생각하시겠죠. 아니 그 중간에 한 20년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결혼은 잘 틀린 결혼인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분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아니 왜냐하면 삐뚤어졌다는 말이 도덕적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거예요. 이 나이 때쯤에는 아직 이혼은 상정하지 않아요.
먼저 주변에 한다 해도 내가 결혼을 해서 이혼도 할 수 있지 뭐라고 생각하기까지는 그렇게 쉽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만.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을 하다 보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단 이 삐뚤어진이란 말에서 필통처럼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냥 본인은 수사로 그냥 쓴 거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혼관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결혼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이혼도 있고 파혼도 있고 네. 요즘 뭐 조론 결혼하지 않는 비혼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많은 것들이 어떤 되게 동등한 가치의 스테이블한 그 상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떤 하나의 큰 줄기, 아까 우리 먼저 사연분과 좀 비슷해. 하나의 큰 줄기가 있고 기준이 있고 거기서 조금씩 옆에서 좀 빠져나간 사파 정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왜 흔히 말하는 나 비혼자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중에 태반 중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놓고 말하기를 뭐 야 나 돈만 있고 임마 나 뭐 그랬으면 다 벌써 결혼하고 애 낳지 뭐 이런 식이잖아 즉 그건 뭐냐면 원래의 기준이라면 나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는 여건만 된다면 결혼이라는 보편적인 것을 향해 그것을 갔을 가겠다.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던 옵션이던데 그럼 뭐가 되냐면 그게 원래 1이고 그렇지. 이게 뭔가 0.7, 0.3 네. 이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갖게 됐다 이런 거냐. 그게 흔히 말하는 서울대가 원래 온리 원이고 등급이 떨어진다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 성적 맞춰 대학 갔다 이 얘기처럼 말하는 거예요. 살찌 말하는. 그런 의미의 삐뚤어진 입시관을 갖고 계신 거죠. 삐뚤어진 입시관이잖아. 서울대로 온리 원인데 나머지는 다 성적이 안 돼서 내가 어딘가 저기 이상한 데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삐뚤어진 입시관을 갖고 있어요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대학교에 등급이 나눠져서 그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서 받는 혜택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네.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상태인가라고 봤을 때 아니잖아. 그렇지 같은 대학생은 네. 아니잖아. 물론 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대문 나가 보면 그런 거 같더라고요. 서울대 말빨이 재밌어요. 희한하죠.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나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결혼관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는 기준, 아까 내가 말했 서울대 이런 것처럼 결혼해서 방금 말씀하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아이들을 건사하고 거기엔 또 가정을 꾸려서 자녀도 있어야 자녀가 돼. 있어야 돼요. 자녀도 있고 화목하게 무언가 저기 1호 가족 드라마에 나오는 그 흔히 말하는 네. 밥상 둘러앉는 그게 기준으로 잡고 계시겠죠. 한평생 한 사람 바라보면서 50년 넘게 남은 인생을 살 자신이 없다 하는데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기분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50년 넘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살 자신은 많은 사람들한테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는 거지. 그냥 자신이 믿는 거예요. 있다고 기분의 한다고 문제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뭐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자가 마취의 문제인데 20년 후에도 진짜일 거란 보장 없죠. 지금 남자친구의 마음 2년 후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 남자친구 집이 화목하다고 하셨는데 화목한 집은 맞는데요. 부모님이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 남자친구의 집의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이 바르냐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관 비뚤어진 결혼관 자꾸 이제 그 결혼 얘기를 하시는데 결혼이란 게 반드시 사랑의 아름다운 종착역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은 주거 문화 혹은 그 관계 문화의 한 형태예요. 결혼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서 결혼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결혼을 해봤더니 해서 뭐 한 5년 10년 실험의 기간인 거죠. 해봤더니 혹은 뭐 정말 좋았는데 혹은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 실패할 수도 있고 정말 좋았는데 그 좋은 감정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고 나서 이혼을 하는 게 잘못된 건가? 결혼에 대한 회의에 대해서 좀 조금 그래요. 저는 여담으로 결혼의 회의를 느끼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봤어요. 결혼 자체에. 결혼 자체에 난 결혼 믿을 수 없어. 우리 아버지를 보니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닌 남녀 관계는 다 무의미한가? 그러니까 결혼의 회의를 느끼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사, 이벤트,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주거 문화의 형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남녀 관계, 인간 사랑 자체까지 모든 걸 회의한다는 뜻으로 결혼에 대해서 회의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좀 어색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나는 그런 류의 대화가 하나만 난 소리라고 느껴졌던 게 그런 분들 모르겠어요. 연애를 그러니까 그게 어떤 태도에서 결정을 했으면 모르겠어요. 나는 연애를 안 하겠다.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안 만들겠다. 그러니까 결론을 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회의적이다. 그거 뭐 어쩌라고라는 느낌인 거지.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 비혼, 이혼, 심지어 이혼을 실패로 보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압박은. 근데 그거 모두 다 그냥 동등한 가치를 지닌 내 손에 준 옵션일 뿐이에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같이 헤어지는 거고. 아니 결혼만 제끼고 그럼 생각해봅시다. 커플로 살다가 지내다가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그건 왜 실패로 생각 안 해? 그럼. 그쵸. 그 실제로 동거 한 3, 4년 하잖아요. 그러다 헤어지잖아요. 그럼 한 번 갔다 온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갔다 온 거죠. 네. 근데 그걸 실패로 생각 안 하잖아. 근데 그거는 내 생각에 사회적 압박의 문제로 그 사회가 그렇게 압박을 한다면 그건 인정하겠어. 그 압박의 존재는 있으니까. 근데 나조차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지. 사회적 압박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아. 그것도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생각, 미래를 계산하는 생각조차 그렇게 돌아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앞으로도 결혼은 좀 회의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연자도 남자친구랑 뭐 같이 만나면 저희 어떻게 할까? 앞으로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은 행복하게 자라는데 나는 좀 이러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인생이라는 게 대부분 그 선배님 말씀을 좀 듣고 싶다고 하니까 네. 제가 느낀 거, 저희 선배님들한테 들었던 거, 그리고 저는 40 넘어서의 삶은 옵션 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너무해. 살아봐 그래 진짜 40 넘어서까지 덤이야. 혹이야? 덤이야 그냥 덤. 행복한가? 부록이 되면 혹이야. 그게 그 이후로는 인생 고쳐가는 거예요. 그 개인 주택 사신 분들은 아실 거야. 집이 되게 문제가 많아요. 보일러도 고쳐야 되고 더우면 못 나야 되고 수도 고치고 막 그걸 아파트에 사니까 관리인들이 관리를 해주는 네. 거지. 인생 고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한번 딱 세팅해 놓으면 그 상태로 이게 아름답게 돌아가지 않아요. 매년 에어컨에 가스 넣어주고 뭐 필터도 청소도 하고 해야 돼. 그건 내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냥 하녀들이 해줘야지. 근데 그거 말고. 근데 이것 인생은 뭔가 잘못되는 건 기본이고 그걸 고쳐나가면서 그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내가 어떻게 형성하느냐. 나랑 같이 고쳐갈 것이냐. 네. 아니면 나 혼자 고쳐야만 되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 문제를. 이런 걸 하면서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한 옵션을 전혀 제껴놓지 않고 이 사람을 찍었더니 이대로 완성된 형태야. 이 로켓은 발사가 가능해. 이런 식이면 왜 이대로 안 가? 이렇게 나중에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나중에 그럼 만약에 인생은 100% 무조건 100% 어딘가에 뭐가 와요. 그게 물론 뭐 작은 턱이 될 수도 있고 큰 턱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오긴 온단 말이야. 그때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건 정말 뭐랄까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할 거라는 거죠. 물론 뭔가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그런 옵션들을 최대한 빼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다 있어요. 최대한 그런 주고 싶죠. 부모님들이 왜 애를 서울대 보내고 싶어 하겠어. 애가 서울대 가서 그나마 좀 취직도 잘하고 좀 좋은 데 가면 좀 좋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잖아요. 안정적으로 되라고. 하지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거랑 똑같아요. 만약 자식 낳는데 공부를 못해. 서울대 못 가. 안 이뻐. 실패야? 못생겼어. 어떻게 실패 그럼 아니잖아요. 이제 출산과 육아의 회의를 또 느끼는 거죠. 근데 인생의 후회에 느껴지는 글러먹은 거잖아. 그러면 이런 사고방식이면 그 애가 애 존재가 글른 거야. 내가 내 남편 쟤를 만나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 이렇게. 공부도 못해. 얼굴도 못생겨. 연예인도 안 되겠어. 이거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우병우가 되든가 박보검이 되든가. 둘 다 안 돼. 이거 뭐야. 둘 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출산이 너무 두려워요. 혹시 아이를 낳았는데 서울대에 못 가면 어떡하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인생을 고쳐가는 거야. 그 애도 그러면서 살 길이 생기는 거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게 하는 건데 물론 지금 생각엔 내 눈앞에 당장 문제가 안 생기면 나도 그 문제가 어떤 해답이 보일지 몰라. 그잖아요. 근데 그 미리 모든 것을 계획을 해요. 언젠가는 임신하여 언젠가는 애를 낳고 그 애가 결국은 후후후 과학고에 들어가서 서울대를 들어간 다음에 후후후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에 가면 나사에 취직하겠지. 언젠간 외계인과 나는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계획을 지금. 비뚤어진 가족관인데요. 비뚤어진 교육관이죠 이거. 아니지. 내가 외계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내 애를 쓰니까 비뚤어진 가족관이다. 그거. 관까지 갈 필요 없어요. 존재가 삐뚤어졌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중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기준에 가장 이상적인 라인을 네. 가지치기를 하면서 타임라인 스토리라인을 짜다 보니까 발생하는 불상사거든 이게. 영화 작가들이 시나리오 짜듯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영화 찍으러 나가도 시나리오대로 안 돼요. 그럼요. 갑자기 쇼프로 나간다고 배우가 어제랑 연결 다르게 머리 깎고 오고 그래요. 야, 너 왜 이래? 어제 긴 머리였는데 이거 뭐야? 하지만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법처럼 그 배우의 순간적인 애드립으로 명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을 때는 그럼요. 긴 머리였는데 풀고 나니까 짧은 머리야. 그렇지. 머리 뜯겼냐? 그러면서 한국 CG 기술도 발달하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지 않는 배우에겐 눈물도 그려지고. 진짜 신기하다. 들을수록 신기해요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인생을 이게 마무리를 해가는 거지. 왜냐하면 저가 이거에 참 익숙한 게
뭐 우리 모두 익숙하잖아. 이게 아까 내가 교육관으로 예를 든 이유가 거의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관을 전수받았어요. 그게 한 번씩 당해봤잖아 다들. 특히 왜 필도님이나 뭐 다 경험 있을까요? 좀 어렸을 때 조금 명민하게 책이라 조금 읽으면 바로 어머니들이 꿈이 막 자가발전하잖아. 이 애는 커서 우리 애는 대학교 가는 게 꿈이라면 아닌데요. 국정조사의 수뇌부가 되어 나라를 흔드는 키맨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병우가 시집 들어가 웃으면서 사진 찍었을 때 우리 아버지 좋아하셨을 것 같아. 저보라고. 대차다면서. 죄를 지어도 사람이 남자가 남자답고 저런 배포가 있어야지. 강가고 그게 다 서울대에서 고시패스하고 검사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니는 닌 저기 바로 고개 숙이고 저가 지금 빌빌거리면서 비굴하게 들어갈 거라고. 대표님도 웃어주셔야지 그때 아버님한테. 그러면 씩 웃어줘야지. 아니야 나는 그때 하얗게 현자 타임이 오더라고. 그런 류의 말씀을 우병우 때까지 살아계시지 않으셨지만 옛날에 종종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야만 당당한 인간 되고 왜 그거 있잖아. 우리 다 왜소한 인간들이야. 고시 패스해야만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좀 힘 좀 쓰고 근데 어린 내가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분 말씀에 의하면 저보다 좀 더 인생 선배가 살아보니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지 뭐. 근데 아버지 안 살아 계셔. 근데 증명해야 되는데 안 살아 계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매년 이제 저기 묘지에 가서 그렇죠. 술 치면서. 아이 양반 이런 거잖아. 애를 낳는데 서울대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나와서 뭐해? 아니 그 보장도 없는데 지금부터 벌써부터 학교에 보내고 그래야 할까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왜 게 있는 이 거지. 얘기 있잖아요. 요거 약간 다른 얘기로 최근에 왜 주로 아이의 지능은 보편적으로는 모계 유전이라면서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IQ 학업 성적을 봐서 결혼하면 요건 무생학이잖아. 요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잘못하면 무생학으로 오해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그렇게 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대머리가 싫다는 이유 중에 남자로서 내 자식이 자기는 물려주니까. 상관없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네. 내 애한테 물려주는 내 애한테 물려주면은 커서 만약에 큰죄를 아들 짓는 낳으면은 건가?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결혼도 안 했어, 모르지만 임신도 안 했어,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만약에 대머리가 돼, 자기 그 잠재적 남편처럼, 그러면은 여자들한테 무시받을 거야. 그래서 대머리는 못 만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생학이거든요. 우생학이지.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독일 사람들이 하일 히틀러 이렇게 충성하면서 말도 안 되게 막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하는 거 보면 인간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저럴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랬냐면 지금 우리와 멀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아끼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그 선택의 순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선호가 선택을 하면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순간이 오면 그럼 이제 그게 파시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머리들은 다 어떻게? 뭐 어떡하긴. 가스실인가? 거제도 가야지. 거제도에 가스실 하나 만들어가지고. 왜 거제도야? 아이 육지에서 하면 좀 그렇잖아요. 육지 것들의 마인드. 육지에서 하면 좀 그렇잖요. 인공섬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없는 섬 있죠. 지도에 없는 인공섬을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름이 없는 섬이야. 그러면은 무명도. 그러면은 그 폐쇄된 버려진 공장에서 아평 같은 걸 정지하는 게 아니라 가발을 만들고 있어야 돼. 가발 밀매 조폭들이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제 생각에는 이분이 너무 그러니까 저 앞에 사람들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세요. 그게 부딪혀서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부딪혀서 그걸 고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하면서 함께 그런데 당신이 나의 파트너니까 이건 같이 고쳐가자라는 그런 선선한 태도를 좀 가지셔야 되고 부모님이 실패하시거나 그러니까 남들이 사회적 압박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좀 그런 상태로 말하지 어려운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사회적 압박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지 그 상태가 안 내 좋다고 마음속에서부터 내 그런 마음속으로 건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본인은 사회적 압박 때문에 그 사회적 압박을 본인이 내면하셨어. 아니었는데. 그리고 말로는 부모님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해하지 않고 계세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 술집 여자들한테 옛날에 아버지께서 카톡 받고 문자 받고 했던 문자. 게 분명히 이제 대부분은 그 정말 사귀고 한 게 아니라 물론 뭐 성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오빠 요새 왜 이렇게 뜸해? 그까지 가지 마요 우리. 오빠 요새 왜 이렇게 뜸해? 그러니까 사장님 뭐 요새 왜 안 오세요? 뭐 그런 게 거잖아요. 이제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새로 누구 들어왔어요? 뭐 이런 뭐 문자겠지. 오빠 왜 집 중도금 안 해줘? 설마 그것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셨나? 뭐 그러면 할 말이 좀 왜 없으시고. 이래? 왜 이래? 멀리 가지 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옛날 분들
우리 윗세대 분들 네. 여성분이시라도 뭐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술집도 있지라고 다니고 하는 뭐. 사람들 술도 사 먹여야 되고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법도 한데 그런데 이 아버님이란 분도 이분께서도 지금 법적인 자기 배우자가 예 어머님이 다른 남자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지 않잖아요. 서로 별거 상태가 된 지 좀 되셨으니까요. 이분들은 지금 요즘 말로 조론 상태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 과정이 자세하게 이분이 다루진 않았지만 그 과정이 나름 다른 가정에 비해서 굉장히 매끄러웠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 집이 우당탕탕 뭐 이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빠이빠이 하는 거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럼요. 세련됐고 지금 부모님께서 되게 현대인이세요. 맞아요. 제가 봤을 이런 때. 거를 부모님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진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어. 이걸 옵션으로 보시지 않고 어떤 상태로 보시지 않고 지금 분명히 내 생각에 이분은 사회적 압박을 내면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해는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뭔가 아까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시다. 머리로는 근데 아직 마음으로 이게 다 융화가 안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모님보다 더 보수적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근데 어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이래서 늘 이럴 때 부모님한테 뭐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보통 이렇게 그래. 말씀하세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요. 근데 내가 나이 드니까 그 말씀 뭔지 알겠죠.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난 되게 옳은 말, 뭐 정치적인 얘기든 뭐 어쨌든 그런 얘기, 뭐 상태에 대한 얘기든 사회적인 얘기든 나이가 머리가 굵어지면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어른들이 내 기준에서는 실수했다, 옳지 않아라고 내가 따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도 특히 저희 어머니가 그랬으면 참 좋겠다. 어머님 되게 선선하게 말씀하셨다. 저희 엄마는 그렇게 왜 말을 하면은 화를 내면서 왜 좀 엄마가 톡 쏘면서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같은 같은 말이잖아. 근데 혹시 집안은 다른 식으로 누움을 쳐요. 뭐라고? 이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잘못했네. 아이고 우리 똑똑한 대선이 앞에서 우리 어른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래요. 야 그 안방 가서 앉아 있어. 윗목에 앉아 있어. 상석에 앉아야지 배우신 분이. 어른들이 이런 식이거든요. 홍씨 집안. 너무해. 근데 그러면은 내가 내 쪽에서 어버버할 수밖에 거기까지 없잖아. 가실 건 없잖아. 그럼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명절 음식 같은 거 먹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제가 나이가 젊으니까 구석탱이에서 담배 피고 있잖아요. 아유 상전이 그냥 그런 데서 이상한 길담배를 피고. 야, 제떨이 가져와라. 제가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신 어르신들이 있거든. 근데 그래 버리면 뭐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 이분은 그 사람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으니까 네. 너무 자기가 저는 그 두 분 다 똑같아. 나도 앞에 생각났어. 사연자분 네 분이랑 기준을 세우지 마세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뭐지라는 생각. 내 기준 없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왜 가게 들어갈 때 여긴 뭐 하는 곳입니까? 뭐 파는 곳입니까? 이런 느낌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호기심으로 그들을 하나씩 접속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내 세계를 넓힌다고 생각하셔야지. 그 히스레저가 했던 조커로 했을 때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야? 왜 이렇게 심각해? 왜 이렇게 안 심각해도 돼요? 아니야 지금 부모님보다 보수적이죠. 본인이 부모님보다 보수적이야. 이거 좀 그러니까 심각한 건 엄마 좋은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남자랑 카톡을 하고 말이야. 통화를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심각한 건 좋습니다. 진지한 건 늘 좋은 건데요. 진지한 거랑 심각한 건 좀 달라. 그래서 기준만. 그리고 제 생각엔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말씀 주시면 둘 분 다 20대신 것 같은데 기준 전에 물론 이제 그 나이 때가 맞아 자기의 뭔가 성근 기준과 세계가 부딪혀서 좀 더 확장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선선하게 하시는 게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걸 듣는 건 느끼지. 많아지고 내가 아직 접하진 않았지만 내가 가기는 갈 것 같은데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어려서 뭘 몰라 이런 얘기가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아무데나 문 열고 여기 뭐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그냥 이게 보세요 이렇게 기준 없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 그렇게 막 심각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고모님들을 네. 앉혀놓고 네. 진보적 정치관을 설파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봐 웃음이 나죠. 이 말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삿된 일인가. 그리고 우리 홍 작가님 웃긴 게 한참 뭐냐면, 알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했을지 보이잖아. 근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가 듣는 것 같기 또 한 거야. 근데 그러다가 드라마 듣고 있다? 둘째 고모였나? 둘째 고모가 대성이 계속 말하고 있어. 사과 깎아올게.
사과를 깎아서 오면서 이제 먹어가면서 해. 먹어가면서 하라는 거야. 근데 목마르지 먹어가면서 해.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옆에 언니 채널 다른 거 돌려봐봐. 그래서 이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이거여야 한다. 이거가 아니면 뭔가 좀 떨어지는 상태거나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세계가 협소하지 않다. 삶이 협소하지 않고. 그거 자체가 되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잠깐 요거 얘기도 우리 해줘야 돼. 뭐? 그 우리가 한번 상상이나 주변 얘기를 한번 해줘봐요. 아이들을 다 키운 후에 결혼 생활. 아이들을 다 키운 후에 결혼 생활. 다 키웠다는 기준이 몇 살일까요? 아이들이 이제 직장 갖고 독립할 때쯤이니까 거기까지 한 가야 되는 30. 걸까요? 아니 결혼까지예요. 우리나라는 결혼까지. 그런가? 제가 시집장가 예전에 보내놨다라고 하면 끝나죠. 아니 근데 애기를- 그때까지 가면 사실 무한이야. 그러니까 그럼 또 애 낳아야 되고 그 애가 또 어. 해야 되고.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애가 이제 사람이 됐다의 기준이 예전에 아는 언니가 해준 말이 얘가 화장실을 가릴 때래요. 더 이상 기저귀를 챙겨서 나가지 않아도 될 때,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입으로 말할 때, 그때가 되면 이제 좀 사람이 된 거래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이 언니의 말로는. 왜냐하면 그럼 이제 분유도 안 갖고 다녀도 되고 기저귀도 안 갖고 다녀야 되니까 짐이 이제 확 간소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래봤자 초등학교 안 갔잖아요. 그 나이면은. 초등학교 가서도 그러면 곤란하잖아. 몇 살일까요 이게? 내 생각에는 근데 적어도 최소 취직을 했다고 해야 뭐 어느 정도 어른들이 집 앞벌이를 하는구나 싶으니까. 하긴 청소년기 때는 아니겠죠. 그렇지. 보호자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주변에 아직 청소년기를 벗어난 자식을 둔 분이 없어요. 그냥 이제 뭐 어른들 기준으로 목격해왔던 걸 보자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그분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왜냐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급변해서 그 세대로 편입하는 세대들이 편입하면서 다 환경이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산업화 세대, 뭐 무슨 뭐 그 이후의 세대, 베이비붐 세대에서 네. 지금 그 세대로 편입하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다 각자 처음 겪고 계셔. 맞아요. 네. 우리가 전범이 지금 없다. 같은 공간에서 숨만 같이 쉬고 있지 각각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각자가 다 불안한 채로 아마 미래를 지금 살아가서 우리도 사실 그 롤모델이라는 게 거의 없죠. 없으니까 사실 이거는 지나봐야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그래. 어떤 계획을 갖고 가는 건 조금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안 됐을 때 실망감이 좀 크잖아. 맞아. 게다가 특히나 이렇게 머나먼 얘기면 특히 더욱더 내가 이 길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가 돼버리잖아. 너무 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사람이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또 너무 착착착 하는 것도 말도 안 돼 그게. 한참만 보고 사십시오. 저처럼. 맞습니다. 한참. 목표는 크게 하지만 당장은 한참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무당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